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 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오십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십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50이 노인이었던 그런 기준을 인용해서 노인들에게 좀 흔한 병이 오십견이기 때문에 오십견이란 말이 나왔고, 이것을 또 다른 거로 표현하는 것은 동결견 혹은 또 유착성 관절낭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깨 쪽에 좀 심한 통증, 만성 통증을 유발하면서 모든 운동 강행에서 어깨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을 오십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오십견은 여러 가지 임상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보통 40 내지 60세 사이에서 좀 흔하고, 야간에 주로 이제 잠을 못 잘 정도로 좀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엑스레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검사 방법에서 정상으로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단지 이제 그 제한된 운동 범위에서 과하게 운동을 하고자 할 때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오십견의 원인과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십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가장 흔한 경우는 오십견이 특발성으로 오는 것인데요.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어깨 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속발성도 오십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편하게 저희들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진단 방법은 초음파 방법이 있습니다. 초음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저질환의 유무를 또 발견하게 되고, 안에 오십견에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는 그 질환이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학적 검사상과 여러 가지 이 조건에 부합되면 저희들이 오십견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는, 첫째 이제 어깨 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 이 목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어깨에 분포하는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우리가 차단해서, 그런 경우는 이제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특발성인 경우인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어깨가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쭉 해보는데, 이 검사상에 보통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검사상도 이상이 없고, 엑스레이상도 이상이 없고, 일반적으로는 특징적으로 크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없고, 임상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우선 오십견을 본인이 관찰해서 저희들이 의심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옷 같은 거 갈아입을 때 좀 불편함을 조금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갈아입는다든지 뭘 이렇게 할 때 운동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또 물건을 좀 위에 있는 물건이라든지 앞에 있는 물건을 좀 손을 뻗어서 이렇게 잡을 때 좀 불편할 수 있고, 그다음 뒷포켓에 손을 이렇게 지갑을 좀 넣은 경우 이렇게 손을 뒤로 해서 좀 꺼내 볼 때 그때도 좀 이렇게 불편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주무실 때 불편한 어깨 쪽으로 좀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잠을 좀 설친다든지 그런 경우는 좀 일단 오십견을 좀 의심을 해보고, 주로 이제 여자분들한테 좀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한테 많고, 또 당뇨나 고혈압 이런 어떤 이 대사성 질환이 있는 분, 특히 당뇨 있는 분들은 이 오십견이 한 5배 정도 이상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은 어깨가 좀 불편할 때는 빨리 이제 병원 와서 진찰을 받고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십견을 이제 진단을 받았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하는 데 문제가 이제 오는데요. 오십견을 치료법이 이제 수술적인 거, 비수술적인 거로 나눌 수 있다면은,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비수술적으로 거의 100% 가까이 저희들 치유를 경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완치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비수술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법들은 물리치료, 약물치료, 그다음에 주사요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가끔 보면 수술 후에 더 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수술적인 요법을 여러분들에 권하고 싶고 2차적인 무슨 원인이 있을 때는 1차적으로 그런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원인이 제거가 되고 확실하게 이제 그 유착된 부위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운동법, 그다음에 주사요법으로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사요법으로 뭐 제가 많이 쓰는 것은 유착된 그 섬유화된 조직을 갖다가 저희들이 풀어주는 특별한 효소제가 있습니다. 그런 효소제와 함께 소염제를 같이 섞어서 주사를 한 뒤에 운동요법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좋아진다고 봅니다. 우선 오십견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 드리는데요. 우선 팔을 깍지를 껴서 쭉 위로 펴주시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쭉 펴서 6초 내지 한 10초 정도 충분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면서 늘어날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게 중요하고요. 누워서 또 지금 방금 깍지 끼고 한 것을 좀 하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깍지 껴서 앞쪽으로 그 상태에서 한 6초 이상 쭉 유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쭉 이렇게 늘려주는데 고개는 손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늘리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는 게 좀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스트레칭이 예방에도 좋지만 그 다음에 환자들도 치료할 때도 이 동작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깍지 껴서 뒤쪽으로 쭉 어깨를 스트레칭 하는 거, 관절막을 쭉 해서 스트레칭 하시면 좋고, 이게 꼭 서서 한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앉아서, 의자에서 사무 보시는 분들도 좀 앉아서 수시로 이 상체 운동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깨 운동이 많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 오십견이 좀 진행된 환자들 경우 그냥 손을 올리려면 잘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벽을 이용해서 손가락을 기어 오르기 동작을 하시면 굉장히 이제 손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쭉 이렇게 손가락을 서서히 조금 올려가지고 갑자기 절대 반동을 주면 안 됩니다. 반동을 주시면 다시 운동 범위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서서히 올리고 손목도 쭉 편 상태에서 최대한 더 벽에 이제 붙어서 얼굴이 닿을 정도로 그 정도로 쭉 해주셔야 팔이 충분하게 이렇게 거상되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 뒤로 열중식 하고 있는데 손을 일단은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손을 잡은 상태에서 한 1cm씩 올린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동을 줘서 갑자기 팍 올려버리면 이게 다시 또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올리고 여자분들 같으면 속옷을 네일을 좀 브레이즈를 벗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까지 손이 올라가면 운동 범위가 거의 다 돌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손이 잡히기 어려울 때는 수건을 좀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좀 건강한 팔로 수건을 잡고 좀 아픈 팔로 밑에서 이렇게 팔을 잡은 상태에서 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이렇게 좀 올려서 그 다음에 한 6초 이상 딱 유지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딱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 상태 10회 내지 15회 정도를 해서 하루 3세트 이상 이렇게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도 충분히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어느 순간에 운동 범위가 증가되면서 오십견이 완치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약해서 이제 오십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십견은 치유될 수 있는 병이다. 고통은 좀 심하지만 그 다음에 정확한 진단을 전문의한테 가서 받아라. 그 다음에 평상시에 여러 가지 이제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건강관리를 잘 하시라.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적절한 스트레칭,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평상시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어깨가 굳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종인 정형외과 TV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